예, 그러면 시장과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시장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고, 특히 빅테크 기술주를 중심으로 특히 나스닥도 3% 상승을 했거든요. 좀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국내 증시가 소화할지가 궁금해지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2월 들어서는 한국이 훨씬 강했고 미국은 이제 사실 완전히 또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국 나스닥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올라간 상태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려면 이제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오미크론 이슈도 좀 있었고 그게 불확실했죠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파우치 소장도 고무적이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이게 뭐 치사율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이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좀 발언을 했지만, 당시엔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또 거기에 중국의 헝다 리스크도 굉장히 이제 이게 중국 경기를 또 둔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다 이런 또 얘기들도 자꾸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졌고, 또 거기에 이제 성장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또 긴축 리스크, 이게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뭐 문제가 생겼다 이거보다도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급락세가 최근에 연출됐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지난번에 뭐 도큐사인인가요? 전자계약하는 회사가 하루에 주가 40% 폭락을 했죠. 당시에 이제 그냥 언택트 대표 기업인데, 아, 이러면 또 미국의 언택트 관련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씩 성장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좀 커진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불식할 정도로 최근에 어쨌든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제 뭐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뭐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오늘 저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또 실타래가 풀려가는 것 같아요.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지 뭐 아직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좀 급등세를 보였고, 미국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 포모 현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가로 빠졌을 때 주식 안 사면 또 나만 혼자 또 뒤처지는 거 아닌가. 예, 약간 또 미국도 그런 좀 약간 흐름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하루에 3% 오르는 경우가 거의 뭐 드문 케이스잖아요. 뭐 정말 시장이 폭락했다 반등 나올 때 한 번씩 그런 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급락한 것도 아니었는데 3% 올랐다는 거는 이제 그런 현상까지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뒤따라서 또 한국을 지금 쫓아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그 내용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도 좋지만 한국 시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그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나 폭등을 했고, 거기에 마이크론이 4%.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6만 전자까지 갔다가 이제 눈앞에 8만 전자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삼성 이제 많이들 들고 계시겠지만 8만 전자 보고 투자하신 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굳이 뭐 단타할 거 아닌 이상 적어도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삼성전자 보유한다면 뭐 10만 전자까지 보고 그럼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지, 뭐 그거를 8만 전자 갔다고 또 팔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모으시고, 이번에 아마 좀 많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 이렇게 급락했을 때 확실히 모으면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엔 좀 힘들어도. 근데 어쨌든 오늘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불 텐데, 아까도 뭐 화학주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못 오른 기업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여유 가지고 이제 뭐 너무 현금화보다는 내가 어떤 기업을 좀 계속 공략해 볼까, 요 기업 찾기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 전반의 분위기들 그리고 지금의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그러면 종목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4개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네페스아크, 삼성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HB솔루션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네페스아크부터 한번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후공정 회사라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OSAT라고 많이 불리는데 후공정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고, 이제 반도체 만들 때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이제 공정을 처리해주는 그런 업체고요. 특히 네페스 자회사로 이 회사 같은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이제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마지막에 이제 검사를 해주는 그런 회사고, 이 회사가 631억 원 규모, 금액이 꽤 큽니다. 자기 자본의 한 36%를 신규 시설 투자한다라고 좀
공시를 했고요.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런 후공정 업체들이 계속 지금 설비 투자 공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이런 쪽의 수주를 좀 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특히 네페스아크 같은 기업들은 그 삼성의 엑시노스 2200 같은 삼성의 이제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그 이 AP라 그러죠. 네. 예, 반도체 칩. 요게 이제 생산이 될 때 마지막에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업체들인데, 이게 요즘에 좀 수율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대비해서 투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네페스아크뿐만 아니라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설비 투자 공시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흔들릴 때 비중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페스아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삼성중공업인데 여기는 뭐 수주 소식도 수주 소식이지만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올 때 항상 궁금한 건 드디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나라는 희망일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재무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가지고 네. 그게 아니었으면 주가 참 많이 갔을 텐데 여러 번의 유상증자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희석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가는 충분히 이제 바닥 찍었고 유증을 통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그리고 LNG선 수주가 저번에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LNG선 수주가 본물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고, 특히 연간 목표치의 30%를 지금 이미 초과 달성에 좀 성공을 했고, 또 친환경 선박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삼성중공업의 주가 상승도 저는 뭐 시간의 문제다. 다만 이게 재무구조 악화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리스크도 좀 완화되고 있으니까 조선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계속 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주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를 봤을 때 또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감 가지도록 하겠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겠습니다. 앞에서 박민영 앵커가 브리핑을 했는데 왜 질문을 안 해주냐라고 하고 얘기를 하길래 이사님께서 좀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전지 장비인데 네. 지금은 이제 매출 비중 대부분이 반도체에서 나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비중이 꽤 높은 편이고 전공정 장비를 만드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9월 달이었네요. 그때 오랜만에 태양전지 장비 하나 수주해가지고 주가 올랐던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좀 빠지다가 다시 한번 이런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특히 장비 업종들이 요새 애널리스트 하는 얘기들 딱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내년에 D램 투자를 뭐 많이는 안 할 거다, 이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장비주한테 악재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새 이제 리포트를 읽다 보니까 오히려 좀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 하이닉스. 근데 삼성이 좀 줄이는 것 같고 일부. 근데 어쨌든 시설 투자가 장비나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함하잖아요. 거기에 뭐 인프라 깔고. 네. 그래서 장비만큼은 내년에도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장비주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분명히 장비도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업황 좋아지면 어쨌든 장비 투자 들어가고, 특히 장비가 되게 부족하대요. 이게 리드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주문해서 납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대요. 왜냐면 이게 부품들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장비를 어쨌든 최대한 확보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 업체들 주가도 싸고 소재 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되게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장비주의 시대가 분명히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내가 반도체 장비를 좀 갖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데 주가 안 갔다, 그거를 아쉬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전반에 대한 어떤 투자 스탠스까지 얘기를 해주셨고, HP 솔루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것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이 회사는 OLED 관련된 뭐 장비 또 아니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고, 이번에 삼성이 이제 QD OLED 생산을 하게 됐거든요. 물론 아직은 물량이 적어서 LG 걸 쓸 거라는 얘기도 있지만 삼성의 주력은 이제 QD OLED인데, 요거를 이제 잉크젯 공정으로 증착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게 이제 잉크젯 프린팅 장비인데, 이제 기존 그 방식 대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된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쓰임새가 좀 계속 있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장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특히 방막 두께를 이제 측정하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 같은 걸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 반도체 이 두 군데서 동시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시한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에요. 아마 QD OLED 쪽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게 딱 확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의 OLED 투자와 맞물려서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자공시 말씀드렸지만 세 개가 다 이쪽 IT 쪽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쪽 업황이 우리가 이 수주 공시만 봐도 좋아지고 있구나. 이거를 좀 명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이어서 리포트 통해서 픽해오신 종목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아까 삼성중공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던 게 그 조선 2022년 전망인데 네. 삼성증권의 이제 한영수 애널리스트가 쓰신 자료예요. 그래서 배가 차면 다들 고급 요리를 찾는 법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제 반도체 이 조선업종이 올해 정말 어마어마한 흥행을 한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수주가.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여기도 똑같은 논리거든요. 너무 잘 되니까 내년에 역성장한다. 피크아웃 논리가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내년에 수주가 역성장하는 거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0척이 됐는데 내년에 막 30척 되고 50척 되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올해 물량이 사실 너무 많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2019년, 20년도가 완전 불황이었거든요. 네. 여기 그 발주가 안 되던 물량이 21년에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너무 좀 비이상하게 좀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투자분들은 올해 수치만 생각하고 그냥 내년에 무조건 꺾이니까 이건 팔자. 이게 우리나라 투자할 때 그게 예전에 많이 먹혔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올해 네. 여름부터 그렇죠. 무너진 게 이건 뭐 사이클이니까 좋을 때 팔아야 된다 이 논리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너무 오해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해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걸 비관할 게 아니라 그 오해에서 내가 좀 통찰력을 발휘해서 뭐 내년에 수주가 그렇게 많이 감소를 안 한다면 오히려 살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생기는 거니까 주가 싸졌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주가 좀 약간 감소를 하더라도 한 21% 정도 감소에 그치기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내년에도 그러니까 예전 평균에 비해서는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수주량은 줄 수 있는데 지금 성과가 계속 올라가요. 네. 성과 기준으로 딱 이렇게 계산을 이분이 해보셨는데 내년도 수주 금액은 올해 대비해서 겨우 5%밖에 안 빠질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는. 이게 다 매출로 잡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걸 너무 역성장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은 2023년부터 좀 시작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아까 뭐 삼성중공업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제가 또 대우조선도 한번 그 수주했다고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수주가 되고 있고 특히 LNG선 같은 경우는 이 수주 단가도 계속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어젠가 그제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이 지금 선박 점유율 1등이거든요. 이거는 계속 1등인데 중국은 저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많아요. 벌크선 같은 거. 네. 예, 근데 한국은 LNG선 수주 점유율이 97%예요. 그냥 한국이 다 싹쓸이하고 있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비싼 선박은 한국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료를 LNG로 쓰는 LNG 연료 추진선 이쪽도 거의 한국이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이 반도체로 따지면 TSMC가 한국의 조선회사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은 다 쓸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너무 이제 뭐 이 뉴스를 보면은 꼭지가 항상 중국이 1위고 한국이 2위니까 한국이 안 되나 이렇게 좀 제목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너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웠던 게 아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이 좀 재무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계속 가져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수치들이나 단가 확인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중국 1위 가져가라 그래. 우리는 비싼 배 팔 거야. 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고급 요리를 만드는 쪽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조선주에 대해서도 계속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AS도 잠깐 들어볼게요. HFR이고요. 11월 15일에 관심주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사신 분들 요즘에 기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이제 이익 실현 좀 할 때도 되긴 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HFR이 여기서 쉽게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 절반 정도 가져가시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수주 기대감이 좀 높은 기업이라 나머지 물량 한 절반 정도는 꼭 한번 내년까지 보시고
끌고 가시고 다만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좀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통신 장비가 요즘에 분위기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약간 통신 장비 내에서도 순환매가 도는 거죠. 지금 어제 KMW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못 오른 기업들도 아마 키 맞추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좀 쉬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되 HFR이 왜 이렇게 많이 갔냐면 압도적으로 5G 장비 중에서 제일 실적이 좋아요. 이게 숫자가 확인되니까 이쪽으로 다 쏠려버린 것 같아요. 수주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 갔다고 네. 하는데 그 뉴스 나오면서 급등했더라고요. 5G가. 그래서 그게 뭐 수주를 따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뭐 잃을 게 없는 그런 섹터죠 사실 5G도.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되 HFR은 좀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 부담으로 약간 쉬어갈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 차익 실현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도 시장 정리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코멘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코스피가 좀 달라졌어요라고. 진짜 달라진 건 맞아요. 네. 12월 들어서 11월하고 12월에 코스피가 이게 같은 지수가 맞나 맞아요.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11월 말일 날 너무 안 좋았잖아요. 2,800까지 무너져서 사실 차트 보면은 이게 2,600 가는 차트예요. 사실상 보면.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차트대로만 간다면 주식 투자 얼마나 쉽겠습니까? 바로 다음 날 증시가 한 저점 대비 지금 15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급반등을 했고 오늘 3,000을 넘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3,000선에 좀 안착하는 그런 과정이 좀 당분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11월과 12월에 그러니까 지난 5개월간의 코스피랑 지금의 코스피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좀 강세 마인드로 좀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 안에서 이제 달리는 말을 또 쫓아가지 마시고 아직도 달리지 않은 말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들 있죠. 이쪽은 아직도 지금 선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좋아지면 이쪽으로도 온기가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외받은 기업들도 잘 찾으셔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코멘트 들어봤고요. 저희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매일 이제 방문해 주시는 정다정님께서 HFR 절반 정도 팔았어요 이사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매수 타이밍도 잘 잡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대로 또 전략도 잘 짜셨네요. 전반적인 시장 전략 들어봤고 투표 마감이 이번 주까지길래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자본시장 올해 인물 후보 염승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